대치근의 주기적인 변동은 빼고 그리고 장기적인 변동도 빼고 자, 군집합니다. 자, 군집의 정의는 뭐냐면 자, 군집도 마찬가지 같은 서식지에 사는 같은 서식지에 여러 개체군의 모임이에요. 여러 개체군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같은 지역에 같이 있어야 된다. 이제 군집을 어떤 그 조사하는 어떤 그 용어들이 밀도, 빈도, 피도가 있는데, 밀도는 정의가 뭐냐면, 자,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예요. 면적분의 개체수. 그럼 상대 밀도는 뭐냐면 여러 개체군들을 같이 이제 조사한 거야. 그래서 상대 밀도는 뭐냐면 비교한 값인데, 전체 면적분의 아니다. 밀도의 합, 여러 종의 밀도의 합분의 여러 종의 밀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입니다. 자, 그러면 뭔지 대충 알겠지? 이게 여러 종의 밀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가 차지하는 어떤 비율을 계산하려고 한 거죠. 자, 이걸 좀 풀어서 쓰면 특정 종의 밀도는 뭐분의 뭐냐면 면적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죠. 특정 종의 개체수고, 자, 여러 종의 밀도의 합, 이것도 면적분의 여러 종의 개체수의 합이죠. 그러니까 모든 개체수의 합, 여러 종이라고 할게요. 여러 종의 개체수의 합입니다. 이거 분해잖아요. 그럼 누구랑 누가 약분되니? 면적이. 그렇죠. 면적과 면적이 약분되기 때문에 같은 면적일 때는 상대 밀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러 종의 개체수의 합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만 구하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체수로만 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니? 자, 그럼 빈도는 뭐냐면 빈도는 그러니까 방형구라 그래서 특정 어떤 그 지역을 임의로 이렇게 나눈 선이 있어. 그 선을 방형구라고 불러. 각각 하나하나를. 그래서 모든 방형구분의 모든 방형구의 합, 방형구수의 합분의 특정 종의 출현 방형구수, 특정 종의 출현한 방형구수를 계산한 게 바로 빈도예요. 출현한 방형구수를 계산한 거. 자, 그럼 마찬가지 상대 빈도도 모든 종의 빈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거든요. 모든 종의 빈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인데, 자, 이거를 풀어서 쓴 다음에 약분하면 약분해서 없어지면 이것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니? 추론해봐. 모든 종의 출현 방향구 수. 그렇지. 특정 종의 출현 방향. 그렇죠. 오케이. 자, 모든 종의 출현 방향구 수분의 특정 종의 출현 방향구 수다. 이따 예를 들어서 할 거야. 자, 피도는 뭐냐면 면적분의 특정 종이 차지하는 면적이에요. 특정 종의 차지 면적입니다. 자, 근데 이 차지하는 면적이 어떻게 구하냐면 차지 면적을 구할 때 한 마리마다 차지하는 면적이 다르죠. 개미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하고 코끼리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은 다르죠. 그러니까 한 마리의 평균 차지 면적분의 한 마리의 평균 차지하는 면적에다가 개체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한 마리의 차지하는 면적, 차지 면적 곱하기
개체수를 통해서 차지하는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상대 피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굉장히 계산이 좀 복잡하고 그리고 약간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동물마다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을 계산하려고 할 때 어떤 학자는 뭐 1m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학자는 3m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 피도를 계산하기 편하게 물론 이렇게 그냥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냥 이거로 그냥 계산하면 어떻게 구하냐면 모든 종에 차지하는 면적분의 차지하는 면적 맞아요. 모든 종에 차지하는 면적은 다 각각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에다 개체수 곱해가지고 더하면 돼. 이거 분의 특정 종에 차지하는 면적으로 구할 수도 있어. 특정 종에 차지하는 면적으로. 근데 이게 계산하기가 조금 껄쩍지근하고 주관적으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 피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을 둔 게 바로 피도 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도 계급. 자, 이 피도 계급은 클수록 피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과 달라요. 그렇죠. 등급은 작을수록 등급이 높은 거잖아. 근데 이 계급이기 때문에 계급은 클수록 이 피도가 큰 거라고요. 그래서 피도 계급이 만약에 뭐 A종이 뭐 1계급이다. 자, B종이 2계급이다. 뭐 C종이 3계급이다. 이렇게 피도 계급을 줬을 때는 이 계급 자체가 피도예요. 이제 계급 자체가 이 피도야. 자, 그러니까 A종의 그럼 상대 피도는 어떻게 구해? A종의 상대 피도 상피 상대 피도 다 더하면 몇이에요? 계급을 다 더하면 6분의 1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개체수는 상관없는 건가요? 개체수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차지한 면적을 계급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급 표가 있어 원래. 표가 있어가지고 어떤 종이 몇 마리가 있을 때 계급 얼마 이런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계급 표를 분석할 필요는 없고 계급이 그냥 나와 있다고 숫자가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자, 여기서 밑에 보면 중요도라고 하는 게 없네. 자, 중요도 먼저 볼게요. 자, 중요도 쓰시고 중요도가 뭐냐면 자, 중요도란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 더한 값이 중요도예요. 알겠죠? 이 중요도가 큰 종을 뭐라고 한다? 우점종이라고 한다. 이 군집에서 중요도가 가장 큰 종을 우점종이라고 해요. 그럼 중요도가 가장 낮은 종을 희소종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정의를 이제 배운 거야. 이 우점종에 많이 들어봤지? 우점종이란 말. 가장 작은 종이다. 자, 지표종은 중요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지표종은 중요도와 상관없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종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대표한다는 말이 막 내가 1등이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대표하는 종인데, 자, 대표한다는 말은 그 지역의 뭐 기후와 아니면 특성, 특징을 알려주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뭐가 있겠니? 고사리? 자, 고사리는 어느 지역에 살게? 잘 모르나? 고사리는 그늘지고 서늘한 지역에 삽니다. 따라서 고사리가 사는 지역에 지역이 있어. 그럼 그 지역이 서늘하구나. 빛이 그늘져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상어가 살고 있는 어떤 바다가 있어요. 상어가 사는 지역은 맑고 깨끗하고 얕은 바다입니다. 알겠죠? 얕은 바다. 얕은 바다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알려주는 종이라서 대표적으로 고사리와 상어가 있습니다. 자, 고사리에다가 습도가 높고 빛이 없는 거. 자, 그리고 산호는 얕은 바다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거는 비슷한 게 화석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상화석 또 뭐 있지? 표준화석. 이중에서 뭐예요? 시상화석에 대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각을 더 잘 알아 너.
그래서 그림을 한번 예를 들어서 그려줄게. 막 비워놨네. 여기다가 하면 되겠네. 다음 장에 똑같이 체크하면 돼요. 넌 이거 안 되지? 이게 되게 편해 진짜 이게. 다섯 칸 그릴 거야? 25개. 오, 대충 맞았다. 오, 진짜 기가 막힌데요. 진짜 감각이 살아있어. 이건 좀 찌그러졌다. 어떡하지 이거? 얘를 좀 줄여야 되겠는데? 이거 그냥 부분적으로 안 지워지는데? 그냥 선을 긋게. 이거 그냥 정사각형이라고 치자. 이게 뭐야. 자, 이게 이 하나하나가 바로 방향구예요.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자, 이거 전체 길이가 1m라고 치자. 방향구 하나의 면적은 필요 없기 때문에 얘가 1m라고 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종을 구분할 건데 나는 색깔도 구분할 건데 너는 색깔은 구분할 필요 없어요. 자, A종은 동그라미로 표시할 거고요. B종은 세모로 표시할 거고요. C종은 네모로 표시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개체수를 체크하면서 할게. 자, 개체수 10마리. 자, 그리고 비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도 10마리. 자, C.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 5마리. 자, 그럼 A종의 밀도, 상대 밀도, 빈도, 상대 빈도, 빈도, 상대 빈도, 피도, 상대 피도까지 구할 거예요. 편의상 피도 계급으로 구합시다. 자, 피도 계급이 1, 2, 3이라고 치자. 좀 계산하기 어렵다. 3, 2, 1로 하자, 우리. 3, 2, 1. 자, 그러면 A부터 해보자. 나머지 B, C는 네가 직접 해봐요. 네. A에 대한 걸 다 쓸 거야. 자, A종의 밀도, 상대 밀도, 빈도, 상대 빈도, 피도, 상대 피도, 이것들을 각각 A종만 구할 겁니다. 자, A종의 밀도는 몇 분의 몇?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니까 밀도는 1m 제곱분의 10이죠. 그래서 10수 미터 제곱, 이게 밀도예요. 알겠죠? 또는 개체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상대 밀도는 모든 종의 개체수 몇 마리? 25마리. 맞죠? 따라서 A종의 상대 밀도는 25분의 10이겠죠. 근데 상대 밀도는 단순하게 수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곱하기 100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럴 때는 곱하기 100 하면 4니까 40%죠? 40%.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합이 100%가 나와야 되겠죠. 아마도 B종의 상대 밀도와 C종의 상대 밀도를 더하면 100%가 나올 거예요. 자, 빈도. 자, 빈도는 모든 종의 방향수가 몇 개? 전체 방향수가 몇 개야? 그렇지, 25개죠. 우연찮게 개체수하고 일치하죠. 그러니까 25랑 25는 같은 게 아니야. 자, 빈도는 모든 방향구수는 25개분에, 자, A가 출현한 방향구수 여기다 옆에다 쓸까요? 여기 옆에다가 출현 방향구수 쓸게요.
A종의 출현 방울수는 3마리가 있든 2마리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자, 출현 방울수 그냥 하나씩만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6개. 그러니까 25분의 6이 바로 A종의 빈도입니다. 자, 그럼 A종의 상대 빈도는 모든 종의 출현 방울수인데 한번 구해봐. 틀린다에 한 표. 몇 분이면? 16분의 6? 틀렸죠. 왜냐면 모든 종의 출현 방울수를 셀 때 얘를 한 개로 체크하면 안 돼요. 왜냐면 빈도의 어떤 상대 빈도의 원래 절대 정의는 빈도의 합이었죠. 네네. 빈도의 합이면 이렇게 세 종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셀 때는 어떻게 세야 돼? 3번을 세야죠. 알겠죠? 원래 합이었기 때문에. 알겠죠? 따라서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이거 하나밖에 안 차이나. 너 다음번에 한 번만씩 체크하지 않았어? 그럼 3 차이 나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이네요. 맞네요. 자, 19분의 6이죠. 이해되죠? 자, 그럼 P도는 그냥 P도 계급으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얘는 그냥 3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상대 P도는 6분의 3이에요. 알겠죠? 자, 출현 방울수 한번 체크해 볼게. 자, A는 몇 개라고요? 6개. 그럼 B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맞죠? 6개. 그 다음에 C종의 출현 방울수 몇 개? 5개죠. 자, 그러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의존종은 누굴까요? 의존종은 A종. 그렇죠, A종이죠. 이해되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천의과정. 자, 천의과정은 일단 크게 2개로 나뉘어요. 크게 2개로 1차 천의와 2차 천의 과정으로 나뉩니다. 1차 천의와 2차 천인데 근데 천의 과정이 좀 뭔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천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생물들이 바뀌는 변천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변천 과정이라고 하는데 생물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산자다, 소비자다, 분해자다. 물론 다 중요하긴 한데 생물들에서 중요한 거. 생산. 그렇지. 왜냐면 생산자가 유기물을 생산해야지만 소비자가 그걸 먹겠죠. 따라서 소비자는 누구를 따라다닌다? 생산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죠. 네. 생산자가 없는 곳에서 소비자가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이 천의 과정은 생산자만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생산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의 과정은 일단 전제가 뭐냐면 식물 군집만 표현할 겁니다. 알겠죠? 식물 군집이 결국 생산자고 식물 군집에 따라서 소비자와 분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점종만 표현할 거예요. 우점종만.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쓰지 않았다 그래서 없는 건 아니다. 우점종만 표현할 거다. 자, 식물 군집에 우점종만 표현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식물의 어떤 군집의 천의 과정인 건데, 자, 1차 천의는 뭐냐면, 자, 식물들이 점점 키가 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게? 그러니까 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키가 크기 위한 조건. 키가 큰 나무가 살기 위한 조건. 점점 키가 크기 위한. 그러니까 막 잘 먹어가지고 키가 크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키가 큰 나무가 살려면 뿌리가 땅에 잘 박아야 잘 살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 집 앞마당에 어떤 화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10m짜리 나무를 갖다 놓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땅이 이렇게 깊지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 자, 그러니까 이 식물이 점점 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흙인데, 흙인데 1차 천의는 흙이 흙이라고 했더니 애들이 발음이 잘못됐어 그러더라고. 흙이 없을 때부터 시작하는 천의가 바로 1차 천이에요.
그러면 흙이 없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뭐부터 만들어야 돼? 흙부터 만들어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차촌이 오래 걸린다, 짧게 걸린다.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흙이 그냥 단순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자, 2차 처리는 흙은 있는 상태예요. 그걸 2차 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흙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처리 과정에서 흙을 만들어야 되는데 흙을 만드는 과정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건성천이 과정과 습성천이로 나뉘어요. 건성천이, 습성천이. 좀 작게 써야 될 것 같아, 대신에. 자, 건성천이는 뭐냐면 흙은 없긴 없는데 흙이 없는데 바위밖에 없는 거예요. 다 돌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건성천이에요. 그래서 맨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맨 땅밖에 없을 때. 자, 이 맨 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않은 땅이에요. 맨 땅밖에 없으면 어쨌든 생산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아무도 못 살죠. 생산자가 없으면 소비자도 없고 분해자도 없겠죠. 생물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자, 그럴 때 제일 먼저 살기 시작하는 게 누구냐면 맨 땅밖에 없을 때 제일 먼저 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지류예요. 지류. 자, 지류가 누구냐면 다시 한번 알려줄게. 자, 지류란 생물의 어떤 특정 종이 아닙니다. 알겠죠? 뭐 균류, 무슨 뭐 파충류 해서 뭐 어떤 생물의 종이 아니라 이 지류는 조류와 균류의 공생 집단이에요. 조류와 균류의 공생 집단을 합쳐서 지류라고 합니다. 그럼 또 질문하면 내가 한다. 조류가 뭐야? 조류가 새는 아니죠. 그 새가 아니라, 자, 조류가 뭐냐면, 그러니까 궁금해해야 된다고. 단순하게 암기가 아니라니까. 생태계도 암기가 아니에요. 자, 조류는 광합성 미생물을 바로 조류라고 불러요.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 그 중에서도 진핵생물이어야 돼요. 가로 열고 진핵생물. 그러니까 합치면 광합성하는 진핵생물이요. 진핵미생물. 알겠죠? 세균 빼고. 세균은 원핵생물이기 때문에. 자, 균류는 뭐냐면 곰팡이와 버섯이 균류예요. 곰팡이와 버섯이요. 자, 그럼 곰팡이와 버섯은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조류는 광합성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서로 무기물을 제공하고 조류는 광합성이니까 유기물을 제공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어떤 상리 공생 관계예요. 알겠죠? 이게 뭐냐면 이 지류는 지표종이기도 해요. 자, 지류는 지표종이다. 뭐에 대한 지표종이냐면 대기 중에 황성분의 지표종이에요. 자, 대기 중에 황성분이 있으면 지류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류가 없는 거예요. 이 황이 어디에서 나와? 황성분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니? 화석연료에. 그러니까 자동차 매연가스에 이 황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지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황이 없는 지역은 깊숙한 곳, 땅속 깊숙한 곳 또는 산속 깊숙한 곳, 동굴 안쪽에. 보면 동굴 나오거나 아니면 동굴 나오는 어떤 영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딱 보면 그 안쪽에 막 이렇게 갈색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보이죠? 그게 바로 지류예요. 알겠죠? 그래서 맨 땅이 있는 곳에서는 어쨌든 지류가 먼저 사는데, 자, 이렇게 아무도 살지 않은 곳에 먼저 살기 시작한 이러한 지류 같은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개척자라고 합니다. 개척자, 프론티어. 개척했다. 그 지역을 개척한 생물. 그래서 개척자라고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동영상으로 올릴 거니까 나중에 복습해도 돼. 알겠죠? 그리고 이 맨 땅밖에 없는 곳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풍화가 되겠죠? 자, 풍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갈 같은 게 생기겠죠? 자, 이 자갈이 생겼을 때 또 이제 사는 게 누구냐면 이끼류가 우점하기 시작합니다. 이끼류. 자, 이끼부터는 식물이에요. 선택식물이라고. 자, 이끼류가 우점한다. 자,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이 자갈들이 모래와 이제 흙으로 바뀌면서 흙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흙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흙의 두께는 점점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이끼가 다음에 누가 사냐면 이제 흙이 있을 때부터는 씨앗이 이제 심어질 거고,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겠죠. 자, 근데 아직까지 처음 상태에서는 흙의 두께가 두껍진 않겠죠. 그러니까 큰 나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풀들이 살죠. 자, 이런 풀들을 바로 초본이라고 불러요. 초본유가 우점한다. 초본유. 자, 이 초본유가 우점하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초원이라고 불러요. 초원. 그러니까 좀 달라. 초원이랑 초본유랑 같은 게 아니라 초본유는 식물이고 이 초본유가 우점하는 그 지역을 초원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이제 나무가 이제 살아요. 근데 나무인데 바로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나무인 관목들이 살기 때문에 관목림을 이루고요. 관목림. 관목들이 숲을 이루는 거. 자, 관목림 다음에 와, 왜 이렇게 좁지? 자, 관목림 다음에 양수림이 우점하고요. 양수림. 자, 그리고 양수림 다음에 호남림이 됐다가 혼함님. 자, 호남님 다음에 음수림이 됩니다. 음수림. 아이씨, 보기가 좀 그러네. 선을 좀 그어볼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서 이거 설명을 내가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아니다. 지표 전까지가 지류의 설명이구나. 이렇게. 이거를 좀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볼게.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지류, 이기류, 그 다음에 초원, 관목림, 그 다음에 양수림, 또 한 줄로 안 돼. 호남림, 음수림, 이제 관목이 있다 치자. 어떤 지역에 관목이 있어요. 자, 관목은 네모로 표시할게요. 관목. 이 네모가 키가 작은 관목이에요. 관목은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나무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 나무를 바로 관목이라 그래요. 그 관목의 반대말이 교목이에요. 키가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양수림과 음수림이 둘 다 교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관목이 이제 우점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양수묘목과 양수묘목은 세모로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양수묘목이에요. 어린 나무. 양수묘목. 자, 그리고 음수묘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음수묘목. 이해되죠? 이렇게 양수묘목도 있고, 자, 음수묘목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누가 제일 잘 자라게? 이 상태에서는 빛을 양수묘목이 다 받죠. 양수하고 음수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구나. 자, 원래 여기서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빛의 세기에 따른 어떤 식물의 강합성량에서 정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양엽과 은엽의 차이가 있는데, 자, 양엽은 강한 빛에서 적응한 식물이에요. 강한 빛에서 적응한 식물. 자, 강한 빛. 자, 그럼 강한 빛이라고 하는 건 빛의 세기가 큰 거예요. 자, 빛의 세기가 강한 거기 때문에, 이 빛의 세기는 에너지랑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투과력이 좋아요. 투과성이 높다고요. 그러면 깊게 막 투과하잖아요. 그러면 강한 빛에서 적응한 식물들은 나뭇잎의 두께를 두껍게 해야 돼, 얇게 해야 돼? 두껍게. 그렇지. 그래야지만 광합성을 다 하니까. 두께가 더 두꺼운 게 양엽이에요. 알겠죠? 상대적으로 은엽은 뭐냐면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온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알겠죠? 강한 빛인 게 온도가 높진 않아요. 자, 왜냐면 온도라고 하는 건 빛이 오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알겠죠? 강한 빛에 적응했다고 해서 온도가 반드시 높은 게 아닌 게 어떤 하루에서 낮의 길이가 짧은데 그때만 강한 빛이 와. 그러면 그때 거기서 살고 있는 식물들은 어떠한 생존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강한 빛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광합성을 확 해버리고 그리고 기나긴 어떤 빛이 없는 그 밤 시간 동안에는 그 세포음량을 어떻게 줘야 돼? 세포음량을 줄여야지. 그러기 위해서 잎의 너비는 줄인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나뭇잎이 두껍고 면적이 좁으니까 어떤 모양으로 변해? 바늘처럼 바뀌는 거죠. 뾰족뾰족해진다고요. 소나무의 나뭇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은엽은 두께가 되게 얇아요. 대신에 오랫동안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면적을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뭇잎 했을 때 이렇게 면적이 있는 그런 나뭇잎은 전부 다 은엽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나뭇잎의 양엽과 은엽의 차이가 바로 빛의 세기에 따른 영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양수묘목은 양엽들이 많이 있는 식물이에요. 양엽들이 많이 있는 나무. 음엽은 음엽의 비율이 높은 나무.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더 잘 자랄까요? 빛을 다 받아버리면 누가 더 잘 자라요? 당연히 양수가 잘 자라죠. 그래서 양수가 막 잘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키가 큰 나무들은 이렇게 양수가 이렇게 우점해요. 그래서 양수림이 먼저 생긴다고요. 알겠죠? 자, 근데 이 양수는 교목이라 그랬잖아. 키가 큰 나무라고요. 그러면 큰 나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간중에 밑에 부분 전부 다 이렇게 그늘진 곳이 많아지겠죠. 그럼 그늘져 있는 상태에서 양수묘목과 음수묘목 중에 누가 더 잘 자라요? 약한 빛이 약해졌으니까 그늘져서. 그래서 음수가 더 잘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양수림이 형성된 다음에서는 음수 묘목들이 이제 잘 자란다고요. 그래서 음수 묘목이 똑같이 이제 자라요. 그래서 혼화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다음에서도 더 그늘이 많이 지겠죠, 이제 나무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럼 묘목들은 누가 더 잘 자라 이제? 그늘이 더 많이 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수 묘목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누가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음수림이 된다. 음수림 다음에는 처리 과정이 안 일어나요. 왜냐면 음수가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음수처럼 자, 음수가 됐을 때 이때는 더 이상 처리가 진행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처리가 진행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바로 극상이라고 불러요. 극상이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써줄 건데 이거를 이해했으면 여기 관목림부터 이 음수림까지 되는 과정에서의 특징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자, 관목림에서 음수림까지의 어떤 특징. 첫 번째, 지표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강해진다, 약해진다. 그렇죠. 지표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음수림이 우점한다고요. 두 번째,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나무들의 숫자는 많아지죠. 나무의 숫자는 많아지기 때문에 호흡량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의 세포 호흡량은 많아진다고요. 근데 좀 이따가 나중에 이거 올려줄게. 그 뒤는 올려줄 테니까 일단 쓰고 나서 이제 물질 순환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돼. 순 생산량은 감소합니다. 순 생산량은 감소한다. 자, 이게 왜 얘가 증가될 때 감소가 되냐면 호흡량과 순 생산량이 합친 값이 총 생산량이야. 그게 총 생산량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가 늘어나게 되면 순 생산량은 감소가 된다. 자, 그러면 순 생산량에 포함되는 값 중에 뭐가 있냐면 생장량이라는 값이 있어. 나중에 물질 순환 과정에서 보면 돼. 자, 생장량은 감소가 된다. 왜? 순생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순생량이 줄어들면 거기에 포함되는 생장량도 감소가 된다고요. 자, 그럼 네 번째, 생체량. 생체량이라고 하는 건 전체 유기물량이에요. 나무가 가진 모든 유기물량. 근데 생장량은 줄었어. 생장량은 남긴 유기물량이야. 하지만 남기는 게 줄었다 하더라도 쌓이기 누적되기 때문에 생산량의 누적값인 생체량은 증가된다고요.
여기까지 되게 중요한 어떤 특징들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수선천이 과정. 원래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건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자세히 하기 때문에 그래. 자, 습선천이 과정은 이제 이게 부원이지. 빈 영양호가 시작입니다. 빈 영양호. 자, 습선천이 과정은 흙은 없는데 빈 영양호가 있는 상태야. 자, 빈 영양호라고 하는 건 아주 맑고 투명한 호수. 그러면 이 지역은 이 호수 속에는 생물 다양성은 높다 낮다.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물은 먹기는 좋겠지. 하지만 생물들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되게 낮다. 자, 그러니까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 유기물 먹는 소비자들도 없고요. 알겠죠? 소비자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분리자도 거의 없겠죠. 맑고 깨끗한 물이에요. 자, 근데 주변으로부터 유기물이 이제 들어오면서 유기물이 많아지는 부영양호가 됩니다. 아주 탁한 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빈 영양호일 때는 아주 맑은 어떤 호수인데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맑은 호수였어요. 근데 외부로부터 유기물이 점점 들어오면서 자, 일부가 이제 유기물 때문에 이제 씌어진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 호수가 좀 더러운 물로 바뀐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스본이 돼요. 스본. 자, 스본이 중간중간에 늪이 있는 지역이요. 스본. 자, 스본일 때부터 이제 생물들이 살기 시작해요. 자, 이때 살기 시작하는 식물들을 뭐라고 하냐면 스본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못이 있는 거, 연못. 연못이라고 써야 되겠다. 연못과 늪이 있는 이런 지역을 스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스본일 때 살기 시작하는 식물이 스본 식물이라고 합니다. 스본 식물. 자, 스본 식물은 누가 있냐면 물 위에 떠서 사는 식물, 뭐 불의 옥잠, 개구리밥, 막 이런 거, 연꽃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통기 조직이 발달한 거, 불의 옥잠, 개구리밥, 등등등. 따라서 아무도 살지 않은 지역에 먼저 살기 시작했죠. 자, 스본 식물이 뭐다? 개척자입니다. 스본 식물이 1차 천위의 습성천위의 개척자다. 자, 그래서 수분이 지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흙이 더 들어와서 유기물이 더 들어와서 흙이 돼요. 자, 흙일 때부터는 뒤쪽이 똑같아요. 상동이에요. 초본하고 초본류, 관목잎, 양수립, 혼합잎, 운수립 같아요. 알겠죠? 자, 흙부터는 상동이다. 같다. 이해되죠? 너는 쓰세요. 상동이라고 쓰지 말고. 너는 써야 돼요. 한번 써봐. 이해했는지 보게. 다시 써야 되겠다 이것도. 자, 흙일 때부터는 초본류, 초본, 그 다음에 관목님, 그 다음에 양수림, 그 다음에 호남님, 그 다음에 음수림까지. 따라서 이 습성천에도 마찬가지 극성이 뭐다? 음수림이 바로 극상이다. 자, 그 다음에 2차 천이. 좀 더 내려야 되겠네. 자, 2차 천이. 자, 2차 천이는 자, 식물 군집이 사라진 다음에 시작하는 천이 과정이에요. 자, 그 지역에 어떤 원인 때문에 자연재해, 뭐 산불 아니면 인간들이 뭐 벌목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 그 지역의 식물 군집이 사라진 후 다시 시작하는 천이 과정이에요. 산불도 마찬가지. 다시 시작하는 천이.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막 저 나무도 어떻게 막 이러잖아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시 시작하면서 더 다양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알겠죠? 다시 시작하는 천이 과정이다. 어쨌든 식물 군집은 죽었지만 모는 남아있는 상태.
흙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식물군집이 바로 시작한다고. 그러면 누구부터 살까요? 흙이 있으면 똑같이 씨앗이 풀어줘도 누구 먼저 막 자라? 풀떼기가 먼저 자라? 아니면 나무가 먼저 자라? 풀은 엄청 빨리 자라잖아요. 뭐 일주일만 지나면 확 올라가요. 막 번진다고요. 그래서 자 2차 천혜 과정도 맨 처음에 초본부터 시작해요. 자 초본류 그 다음에 뒤는 상동이에요. 이번엔 상동해도 되지 이제. 초본류 뒤는 같으니까. 불러 말로 해봐. 초본류 다음에 관목님, 간목님, 양수님, 호남님, 음수님. 그렇지. 따라서 개척자가 누구다? 초본류가 개척자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CF라고 적으세요. 용암대지에서 시작한 천위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용암대지에서 시작한 천위과정은 1차 천위의 건성천일까요? 수성천일까요? 2차 천위과정일까요? 건성천. 용암대지는 일단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식물군집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2차. 그럼 2차 천이 갔지. 근데 땅이 돌로 덮였죠. 그러니까 이 용암대지에서 시작하는 천이 과정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 저현재가 일어났긴 하지만 1차 천이의 건성천이 과정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개척자가 누구다? 예에서 시작하는 건 그렇죠. 1차 천이의 건성천이기 때문에 개척자가 지휘류다. 이해되죠? 함전 요인이 있죠? 절대 2차 천이가 아니다. 이차 천이 X 아쉽다.